엉덩이는 조국의 강입니다. 예. 어제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측근이죠. 신측근으로 분류되던데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평가하는데 당연히 예측 가능하지만 또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은 완전 달랐습니다. 먼저 강훈식 본부장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에 이제 정확하게 지지하시는 분 중에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나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에게 실망시켜드린 점들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강훈식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반면 추미애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시대의 비겁함을 고발한다며 긴 글을 올렸는데요.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낙인을 찍게 됐다. 조국은 정치판의 공공의 적이 아니다. 조국 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윤석열의 난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두 분께 좀 여쭤보면 예,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잘했죠.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확장성이 가장 큰 이 과제인데, 예, 근데 조국 사태를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고서 확장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도 할 사과였는데 더 늦지 않게 전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제 한 번의 사과로 끝날 거냐? 그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조국 사태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관, 예,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상식적 판단 이런 거에 큰 혼선을 가져온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당장에 조국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 같은 경우에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입기도 했고 또 검찰의 그런 어떤 수사의 세부 기준 같은 것들이 조국 그 전 장관 수사로 인해서 휙휙 바뀌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사람들, 민주당에 있었던 뭐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뭐 이런 공격받고 분들요. 배척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다 바로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사과로 해결되겠나. 그런 면에서 사과를 할 때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좀 좋다고 보고요. 첫 번째로. 예. 어제 일단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최대한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예, 본인이 뭘 사과를 하는지. 그리고 어쨌든 이 회복과 치유 같은 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아직 거기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국의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새강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파도가 많이 쳐요. 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출렁이는으로 했는데 파도도 많이 치고 네. 곳곳에 새강들도 많고. 그래서 뭐 늪으로 하자 이거 헤어나오기 힘드니까 이런 표현도 그걸 있지만 어떻게 할 제가 거냐. 오늘 당장 오늘 정파적 추미애 전 주장에 있어서. 장관의 반응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기왕에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세웠다면 저는 당내 일부 그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혹은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더라도 예,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지금 국민 여론이나 또 그동안의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탄했던 목소리가 그런 비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근데 저게 진짜 진정성이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거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는 소리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기왕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뭐 좀 뒤에 뭐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좋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이제 생각해보니 뭐 그때는 내가 당에 속해 있었고 사실은 뭐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어쩔 수 없는 예.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내가 대선 후보로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내 생각을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김남국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들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민주당에 그 지금 캠프에 가 있고 그분들이야말로 조국 수호대 뭐 핵심이라는 그런 지적까지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분들까지 예를 들어서 다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열린민주당하고 지금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지금 열린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전혀 입장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최광욱 의원 같은 경우 여러 차례 고발을 하기도 했죠. 예, 물론이죠. 그러면 그쪽하고 통합을 하면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글쎄, 근데 저거야 뭐 말은 무슨 말은 못합니까?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뭐 무슨 말인들 다 할 수 있죠.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윤석열 후보지요. 네. 글을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표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개 숙인 거에 불과하다. 안 하니만 못한 사과다 했고 사과를 할 거면 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 세력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를 지휘했고 물론 이제 정파적으로 의견이 여당 뭐 지지자들끼리 다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장차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전 장관을 과도하게 그래서 수사한 거다라는 의견은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근데 저런 말을 할 계제인가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뭐 말로만 사과한 거다. 근데 어쨌든 표를 얻기 위해서 말로라도 사과를 하고 예. 말로라도 어떤 변화를 보이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고개 숙이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아니 지금 이 이준석 대표하고의 예. 갈등이나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는 모두 정당했느냐? 예. 그렇지 않죠. 그거는 조국 사태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시 검찰의 수사 전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법정에서 무혐의가 나거나 이렇게 새롭게 밝혀지는 것들도 꽤 있어요. 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논것만큼의 사실은 잘못도 없다라고 할 만큼 당당하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그 후보가 당사자로서 저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추미애 전 장관이 한 얘기 있잖아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그 후보 탄생의 1등 공신이었잖아요. 일등 공신이죠. 그렇게 얘기할 국민의힘 수 분들은 있죠. 이제 추 장관에게 난이라도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이재명 후보가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사과한다고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한다고 했을 때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온 그 반응을 보면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고춧가루, 속된 말로 고춧가루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야, 역시 추미애구나. 이분이 도대체 이거 저 누구를 돕는 건가? 뭐 국민의힘 도와주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얘기가 나왔지만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글쎄, 조국 장관의 사태 그동안 벌어졌던 온 나라가 조국이라는 한 개인으로 인해서 친조국 반조국으로 갈리면서 그렇게 그 소동과 혼란을 겪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인권을 짓밟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다. 그래서 도대체 저 추미애 장관의 인간 존엄이 뭘 가지고서 무슨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보통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매우 매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SNS에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 굉장히 멋있어요. 그 나는 고발한다는 그 1800 몇 년인가요? 예. 드레피스 사건 났을 때 에밀 졸라가 썼던 그 신문에 기고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나는 고발한다 해서 그 제목으로 나갔던 건데 거기다가 뭐 시대의 비겁함을 해서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글쎄 조국 사태는 이제 나중에 이미 그 법원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 부인 신법원에서 상당수 혐의가 유죄가 났습니다. 유죄가 났고 부인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4년 그 형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죄에 비해서는 형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도 하지만 당시 법원은 이제 반성하는 게 없어서 과했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뭐 이건 뭐 너무 심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저분이 했던 그 조국 장관이 했던 그런 모든 그 과정이라든가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밀 분석을 해서 나중에 법과대학에서 그 공부를 할 때 한 사례로 써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의 이 얘기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뭐 대대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조국 전 장관에 가졌던 태도와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난 7월 이제 경선 과정에서 유튜브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은 선택적 정의에 당했다. 또 언론 플레이로 마녀 사냥해서 나도 당했다. 동변상련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선 때는
당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물론 그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문제가 있지만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자그마한 티끌이라도 만약 사법적으로 판단이 맞다면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인터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근데 이게 뭐 그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평가가 저는 두 가지 평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이 잘못은 어쨌든 이 비난은 잘못에 비례해야 되는데 잘못 이상의 비난을 받은 측면이 있다라고 예. 평가할 수 있으나 그 문제를 다루는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태도는 적절치 않았다. 예, 국민들의 공감대를 사지 못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질문을 한 번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안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 본선 가서도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질문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당내의 여러 가지 뭐 반발이나 아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그런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과했던 그런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건가? 이게 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국민들한테 지탄받고 비판받았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 조국 사태가 있긴 했지만 그런 것과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표방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달라질 건가? 이런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야 이게 단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일시적으로 사과하는 척하는 거다라는 평가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민주당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시청자 의견 앞서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투스톤 갈등에 대해서 의견을 좀 보면 제이땡땡님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맞춰 사는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물론 이제 두 분이 우린 부부가 아니야. 그러면 또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부부는 아니지요. 예. 그다음에 다른 금땡님께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의견을 줬는데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한다면서 그렇게 취급하나? 예,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좀 설득력이 있네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잘 돼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